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제가 썸네일로 어떻게 보면 예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낫다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또 욕이 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도 좀 내용을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할게요. 일단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미국의 주식시장, 즉 대표 위험자산과 예금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장기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갖고 왔지만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난 12년도에서 지금까지 통화가 늘어났던 배경 추이에야 전체적인 자산시장은 동일지표와 같다 라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을 그냥 대표적으로 위험자산으로 간주를 해놓고 비교를 했던 것이지, 그럼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금이 이겼던 걸 대부분 이 살색 표시 구간대마다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대부분 예금이 이겼던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되게 짧은 기간 안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험자산이 이겼던 패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한눈에도 알 수가 있겠죠. 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건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긴 할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여전히 예금을 했었을 때와 주식시장을 차트화 관점으로 그려보았을 때는 엄청난 퍼포먼스는 당연히 해당 위험자산 쪽이 다 먹었고, 예금만 했던 사람에 있는 승수는 그렇게 많이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왔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걸 이 데이터만으로도 거의 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좀 이제 긴축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모든 자산이 꺾이는 형태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잠깐 요 짧은 기간 동안만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별로 재미없고 투자 기간 별로 재미없는 구간이구나 라고 넘겨 짓지 마시고, 또 누군가는 이 투자 기간을 잘 농사를 지어서 요 기간을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 수학기 패턴에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자료 데이터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더 힘드시겠지만 이 구간 잘 넘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연은 총재들에 따른 발언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라파렐 보스틱 총재가 이번에 연준 금리 인상 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둘 다 못 잡을 것 같다라는 게 보스틱 총재에 따른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7월, 8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가장 강력한 소비 시즌, 여름 휴가 시즌이 돈만 있었고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도 많이 왔죠. 그래서 이게 꺾이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의 예상치에서 7에서 6으로 떨어지고 4.4에서 4.1로 떨어지는데,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7월, 8월, 9월까지는 아직까지도 여행을 많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도이체 쪽에서는 내년 2분기 22 내년 9월부터 금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이치나 그 다음에 22가 바라보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 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건데, 횟수를 너무 긍정적으로 풀 돌리는 것보다 약간의 보수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 아주 미친 듯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의 흐름은 스칼러 캐피탈 CEO는 이번 전쟁에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분명히 유가에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른 의견들은 이스라엘 이해 지역에서 확전만 없다면
유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 보고 완벽하게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 또한 힘들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맞다 틀리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대비보다는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강도가 더 세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투자 부분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확전만 안 보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그렇게까지 확전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약간 지금 대부분 다시 회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좀 더 박스권으로 계속 갇혀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성장률 둔화, 인플레 고착화가 조만간에 24년도 때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또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번에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자산을 들고 있으면 자산의 손익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사놓고 봤는데 마이너스 표가 있으면 확정 손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고객한테까지는 전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스라엘 침공 하마스 뒤에 수백만 달러 암호화폐가 또 연결되어져 있었다. 비트 OK에 비슷한 하마스 연계 월렛이 4,100만 달러, 대략 55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걸 또 이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또 규제 대상에 또 SEC가 옳다커니하고 또 그렇게 또 나올까봐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0대 남성의 암호화폐 투자가 가장 활발했다. 그러니까 한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30대 40대 구간이 가장 많이 분포도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대 40대 구간도 이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FTX 최신 내용 근황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뽀글이형의 여자친구라고 볼 수 있는 이분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요. 이게 판결이 못해도 한 6주 정도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 내용을 좀 알아보는데 이번에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재무제표 구멍이 난 걸 알면서도 고객 돈으로 메웠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빼앗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또 증언을 했다라는 점이 앞으로 이제 뽀글이형의 영창 가는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근황을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 채굴자 주식은 비트코인 대비 6월, 7월 상승세를 반납했다. 채굴자 수익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유가와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세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 채굴에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수익이 악화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내용 하나를 본 게 있는데요. 바이낸스에 따른 분석 내용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 바이낸스 유출량 급증 시 이슈는 뱅크런, 그리고 유입량 급증 시는 BNB 방어용으로 아마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은 옵션이 붙으면 요거는 두 번째 내용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CME 갭을 채우지만 더 큰 위기는 남아있다 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0이 이제 사이에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6,300 부근에 갭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26,300을 메우고 가지 않겠냐. 안 메우고 가는 확률도 좀 있지만 대부분 메우고 갔던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80일 정도 남았는데요. 반감기 180일 이전에 어떠한 위치를 있었는지도 또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16년 비트코인 최고 대비 마이너스 65%, 19년도 60%, 23년도 60%. 대략 통계적인 주기가 얼추 맞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마스터 플랜 어떤 분은 야 이것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지금까지에 있는 개입량이나 이런 거를 또 토탈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마스터 플랜이 어느 정도 맞다. 왜 그러냐? 어차피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으로 짜놨던 비트코인 채굴 생산성 비중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의 기간이 들어왔던 비중까지를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낮기 때문에 지금의 알고리즘의 상승과 하락에 있는 기반만큼 정도 움직여주고 있다 정도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믿던가 말던가는 자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대까지 투자를 해왔던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그냥 청년기에서 조금 더 나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저는 깨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누군가의 개입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개입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거의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